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장 C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체 프로그램의 구성을 이해해 보고자 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석을 다는 두 가지 방법, 그 다음에 실제 값으로 표현된 상수, 그걸 담을 수 있는 변수, 그 다음에 함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함수들로 구성이 되고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함수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 함수들은 다시 문장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함수들의 순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메인을 위로 올리든 아래 내리든 어쨌든 함수들 중에 하나는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는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입력할 수 있는 scanf, 출력할 수 있는 printf. 자,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이런 이름, 사용자가 짓게 되는 이름을 identifier라고 불렀고요. 이 identifier를 만드는 룰이 있었다. 그죠? 첫 번째는 알파벳, 그 다음에 0에서 9까지의 숫자, 그 다음에 밑줄까지 구성을 해서 이름을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숫자로는 시작할 수 없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대소문자 구별하고요. 네 번째는 키워드, reserved word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변수건 상수건은 어쨌든 시에서 다루는 값의 종류는 문자형, 우리가 캐릭터로 불렀던 문자형이거나 정수형이거나 아니면 실수형이거나, 기본적으로 이런 세 가지를 기본 자료형으로 삼고 있더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장 끝에는 세미콜론 붙이더라, 그것도 기억난다. 그죠? 자, 그래서 나머지 마저 보면서 프로그램 빨리 눈에 익히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문장을 변수 선언문,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자, 그래서 요 앞에 나오는 놈이 자료형. 지금은 모두가 INT지만 INT 대신에 character, float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죠? 그 이외에도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정수를 핸들링할 수 있는 INT. 그러니까 X도 Y도 SUM도. 자, 그래서 여기서 선언만 해도 돼요. int에 x 값은 나중에 줘야지 하고 선언만 해도 되는데, 는 10 선언과 동시에 초기값을 집어넣었다. 그죠? 자,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같이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상에 어딘가에 x라는 공간이 할당되고 그 공간에 10이 들어가 있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y에는 20, sum에는 0.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변수의 공간은 메모리상에서 연속돼서 할당되건 이산돼서 할당되건 나는 그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름으로만 접근하게 되니까 어느 위치에 공간을 잡고 있는지는 don't care입니다. 그리고 변수 선언문들은 실행 순서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y를 먼저 선언하건 sum을 먼저 선언하건 순서는 상관없다 말씀드렸고요. 이 세 개 문장을 하나로 합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죠? int형의 x는 초기값 10, 쉼표 y는 20, 쉼표 sum은 0. 자, 이렇게 한 문장에서 세 개의 변수를 한꺼번에 선언도 하고 초기값도 줘도 상관없겠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강조했던 이야기는 제가 변수를 선언하면, 자, 초기값을 안 준 상태에서는
이미 쓰레기 값이 들어있어요. 이때 쓰레기라는 말은 내가 유의미하게 지정한 값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int에 자, g라는 변수를 선언했다고 가정할까요? 그러면 g라는 공간이 어딘가에 할당이 됐을 겁니다. 이때 이 공간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지금 당장은 예측할 수 없다. 그죠? 물론 나중에 출력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예측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언과 동시에 0으로 초기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시면 나중에 곤란해집니다. 자, 그래서 자동으로 초기화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 expression. 자, 우리 함수라는 단위 기억나죠? 그 다음에 요게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문장 끝에는 세미콜론 붙이기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뭐가 수식이냐? 뭐가 expression이냐? 어쨌든 연산자, 피연산자가 복잡하든 간단하든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값을 가질 수 있는 수식, 우리가 말하는 expression이 시에서 말하는 expression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수식입니다. x 곱하기 x 빼기 5 곱하기 x 더하기 6 해서 실제로 연산자들끼리는 우선 순서가 있으니까 곱하기 나누기는 더하기 빼기보다 먼저 연산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의 제곱 요거 계산이 먼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x 5 곱하기 x 먼저 계산될 거고요. 그러고 나서 빼기 더하기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 그죠? 어쨌든 이거 계산 x라는 변수의 값을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x 곱하기 x니까 여기까지가 9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x니까 3, 5, 15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9 빼기 15 했으니까 마이너스 6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더하기 6 했으니까 전체 결과가 0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 0을 y에다가 담게 되니까 y는 0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여기 밑에서 출력 printf로 %d 포맷으로 어떤 값을 y 값을 여기에 맞춰서 %d 데시멀 포맷 10진수 포맷으로 출력하고 줄바꿔라 했으니까 모니터에 0 출력하고 나서 커서는 그 다음 줄에 가 있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식 exp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expression 안에 x라는 변수, 5, 6이라는 상수, 그 다음에 더하기, 곱하기, 빼기라는 연산자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해지면 여기에 함수 호출까지 끼워들어서 어쨌든 우리가 값을 가질 수 있는 유효한 수식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식은 언제나 결과값을 갖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expression. 그래서 그 중에 또 중요한 문장, 대입연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x하고 100이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100이라는 값을 x에 담아라 이런 의도의 문장이죠. 그래서 대입연산, 배정연산, 할당연산, assignment statement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변수에 담아라 하는 이 대입 문장은 우리가 함수 안에 문장을 꾸미게 되면 결국은 나의 명령 중에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입력문도 있을 거고요. 출력문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문장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처리한다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이 되는 문장이 이 대입 문장이 되는 거고 이때 는은 같다의 의미가 아니라 오른쪽의 값을 왼쪽에 저장하라는 대입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는이 연산자야? 네, 프로그램 랭귀지에서는 저놈을 대입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는 지금은 단순히 100 이렇게 표기가 됐지만 x는 예를 들어서 y라고 표현하면
y가 갖고 있던 값을 x에 담아라. 그래서 왼쪽에도 변수, 오른쪽에도 변수 가능하고요. 자, x는 예를 들어서 y 더하기 3 이렇게 되면 y가 갖고 있는 값에다가 3을 더해서 그 결과를 x에 담아라.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 잡으셔야 될 것은 는 왼쪽에는 달랑 변수 하나, 오른쪽에는 값을 가질 수 있는 놈이면 어떤 익스프레션도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건 안 되죠? 3에다가 x값을 집어넣어라. 3이라는 상수는 공간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x가 갖고 있던 값을 3에다가 집어넣을 도리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내면 equal 왼쪽에는 단일 변수, 오른쪽에는 값을 가질 수 있는 어떤 expression도 오케이.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값을 계산하는 expression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산자가 필요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아스테리스크 쓴다. 그죠? 그 다음에 슬래시, 나누기에서 목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퍼센트는 나머지. 자, 요거는 슬래시는 몫을 계산하는 거고요. 나눗셈의 목. 요거 퍼센트는 나눗셈의 나머지, remainder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연산자들은 좌우에 이렇게 피연산자들이 배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양쪽을 덧셈, 양쪽에 뺄셈. 자, 이해가 된다, 그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연산자가 많이는 지금 다는 소개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수학이라는 수식에서 사용됐던 연산자, 자, x 대신에 곱하기 대신에 별표, 요게 조금 그 다음에 슬래시, 그 다음에 요게 나머지의 나눗셈에 해당하는 거다. 그죠? 그거의 목, 나머지. 자, 크게 어렵지는 않다. 그죠? 자, 요런 연산자 보셨고요. 그래서 요거 sum은 x 더하기 y 세미콜론 정상적인 문장이다. 그죠? 이 equal은 오른쪽을 계산해서 그 결과를 왼쪽에다가 저장하라, 담아라 하는 문장이잖아요. 자, 그러면 x가 현재 2고요. y가 현재 3이었다고 치면 이 3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5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그 결과 5를 썸에다가 저장하라 해서 이 자리에 5가 쏙 저장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이 끝나고 나면 여전히 x에는 2가 그대로 있고요. y에는 3 그대로 있고요. 썸이라는 변수에는 이전에 어떤 값이 있었든지 상관없이 새롭게 5라는 값이 있던 값에다가 overwrite, 덮어쓰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xy는 변동 없고 sum 값이 조정이 됐겠네요. 자, 그러면 코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요거 shop include stdio.h 그러면 실제로 C가 설치된 폴더 밑에 우리 그 비주얼 C 설치된 폴더 밑에 include 밑에 가서 stdio.h 파일을 복사해서 이만큼 길이가 이만큼 된다고 치고요. 이거를 이 문장 버리고 이 자리에 끼워 넣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안에는 main이라는 함수 하나밖에 없다. 그죠? 여전히 제로라는 정수를 돌려주니까 int라고 명시해야 되고요. 넘겨받는 값은 없는 void. 저 void는 저기 써도 좋고 안 써도 좋다. 그죠? 자, 함수의 시작은 여기, 함수의 끝은 여기. 자, 읽어봅니다. x, y, sum이라는 세 개의 변수를 모조리 int 타입으로 선언했어요. 그러면 공간이 3개가 할당이 될 겁니다. 자, 이미 x와 y와 sum에는 값이 들어있지만
4개는 무의미한 값이 들어있다. 그죠? 이 상태에서 x에다가는 100을 y에다가는 200을 담게 되니까 100, 200 이런 상태가 됐고요. 자, sum은 아직 우리가 모르는 값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 상태에서 x 더하기 y 했으니까 결과가 x 더하기 y 하면 300이다. 그죠? 이 300이라는 값을 어디에? sum에다가 저장하게 되니까 이렇게 최종적으로 x에는 100이 들어있는 상태가 됐고 y에는 200, sum에는 30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상태가 됐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출력하기를 printf를 써서 자, printf 때문에 stdio.h 필요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시스템에서 만든 함수를 쓰려면 그놈의 짝이 되는 헤더를 반드시 짝꿍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printf에 관련된 헤더는 stdio.h. 그죠? 자, 그래서 출력하면 화면에 자, 요거 그대로 출력한다. 그죠? 다운표 안에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출력하니까 두 수의 합 그리고 콜론까지 찍고요. 자, 요 %d로 찍을 놈이 뒤에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sum 값을 %d 포맷으로 10진수로 자, 지금 sum 값은 300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300 이렇게 하고 커서는 이 자리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return 제로로 끝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이 정도 코드는 눈에 익으셔야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자, 중간 점검 해볼까요? 자, 첫 번째, 함수의 중간에서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아까 코드대로라면 int x, y sum을 선언하고 나서 x값 담고 y값 담고 sum값 만들어서 출력 문장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윗부분에 변수 선언하고 나서 밑에서 문장을 꾸며 나갔잖아요. 자,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생각은? 자, 옛날에는 반드시 위에서만 선언하게 돼 있었습니다. 예전 시는. 근데 지금은요. 아무 데서나 anywhere 아무 데서나 선언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기 직전까지 어쨌든 사용하기 전이면 되니까 위치에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프로그래머가 훨씬 더 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함수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int에 메인에 괄호 열고 닫고 중괄로 시작하고 여기서 변수 선언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그 변수를 조작하는 문장들로 꾸며질 거잖아요. 그래서 함수 윗부분에 변수 선언문이 배치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변수 선언문들이 위치에 상관없다. 위든 중간이든 아래든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int형 변수 x와 y를 한 줄에 선언하고 1과 0으로 각각 초기화하라. 자, 그러면 int형으로 x에는 1, 쉼표 y에는 0. 자, 이런 식으로 한 줄에 두 개의 정수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초기값 1, 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자, 3번 문제. 변수 A와 변수 B의 곱을 변수 product에 저장하는 문장을 작성하라. 자, 그러면 product는 자, A 곱하기는 별 요거 쓴다. 그죠? 곱하기 B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전에 A에도 유의미한 값,
b에도 유의미한 값이 들어있다고 가정하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변수 a를 변수 b로 나눈 값을 quotient에 저장하는 문장, 나누기. 자, quotient라는 변수에 다 적기 힘들어서 제가 q만 적었습니다. 나누기 a 나누기 b. 자, 세미콜론 붙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다, 그죠? 자, 이번에 printf 마저 해석하죠. 자, 우리 아까 뭘 출력할 때, 이제까지 뭘 출력할 때 printf라는 함수를 줄곧 써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궁금증 하나, C에서 뭔가 모니터에, 표준 출력 장치인 모니터에 뭔가를 출력하려면 printf 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다른 출력 함수도 있는데 가장 무난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함수가 printf고요. 자, 요 놈 쓰려면 우리가 shop include에 stdio.h include 했던 거 기억난다, 그죠? 자, 그래서 printf를 통해서 우리가 통상 변수 값을 모니터에 출력하게 될 거고요. 반대로요. 키보드로부터 뭔가를 입력받아서 변수에 담고 싶을 때 쓰는 함수가 scanf입니다. 그래서 이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F 글자 있죠? 이 F 글자가 formatted 양식이 있는, 그 양식이라는 우리 아까 출력할 때 정수 10진법 형식으로 출력해 주세요 부탁하고 싶을 때 %d라는 포맷을 썼거든요. 이 따옴표 안에 printf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따옴표 안에 예를 들어서 13 이렇게 쓰게 되면 뒤에 있는 이 13이라는 값을 이 포맷으로 %d라는 포맷으로 출력해 주세요 하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양식이 있는, 포맷이 있는 입력문, 입력함수, 출력함수. 그래서 끄트머리 둘 다 F가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일단 입력할 때는 scanf, 일단 출력할 때는 printf 써야지. 그리고 요 두 개에 해당되는 짝꿍 헤더는 stdio.h 이거 기억하고 있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출력할 때 어렵지 않다, 그죠? printf는 반드시 따옴표 덩어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 따옴표 안에 있는 글자들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고스란히 모니터에 출력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a hello 공백 word 느낌표 n까지. 자, 그래서 hello 공백 word 느낌표 n까지.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커서가 기다리고 있게 될 겁니다. 자, 어렵지 않다,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여기 formatted라고 그래서 %d 같은 거 안 썼는데요. 안 써도 됩니다. 지금과 같은 예제에서는 %d 같은 포맷이 사용되지 않은 예제고요. 필요하다면 사용하게 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요번에 요거 %d가 사용이 됐다, 그죠? 따옴표 안에, 두 개짜리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력하는데 두 수의 합 공백까지, 두 수의 합 공백까지. 그러고 나서 %d 포맷으로. 그러면 요 짝은 누구냐면 따옴표 뒤에 있는, 자, 요 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썸 값을 %d 포맷으로 30이라고 가정하고 그거를 10진수로 찍게 되니까 30, 그리고 커서는 여기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요 printf의 F에 해당하는 포맷, 우리 아까 봤던 %d, 그 다음에 %f, 요거는 실수로 출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 %c, 문자로 출력하는 거고요. %s, 문자 열로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니까 요 포맷, 요 지정자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로 어려울 거 없다. 그죠? 데시멀에 D자 땄고요. float, 부동소수 할 때 그 float에 F자 땄고요. C, 캐릭터에 C 땄고요. 문자열 string에 S 따서 이런 지정자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제 한번 읽어볼까요? 10이라는 값을 %d 포맷으로 10이라는 수를 10진수 형식으로 출력하니까 10 출력될 거고요. 그 다음 3.14라는 실수를 %f, 요게 실수 포맷이니까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문자 a니까 %c 포맷으로 정상적으로. 자, 요때 싱글 코테이션은 C 코드 안에서 요 놈은 문자입니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기호니까 값과는 아무 상관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개짜리 따옴표에, 자, 두 개짜리 따옴표 안에 hello 이렇게 되면 요 안에 있는 문자의 series, 문자의 sequence, 이걸 우리가 문자열, string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놈을 %s 포맷으로. 자, 그래서 출력하면 정상적으로 예쁘게. 정수는 %d 포맷으로 출력해야지, 실수는 %f 포맷으로 출력해야지, 문자는 %c, 문자열은 %s. 자, 요거를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두고두고 써먹어야 되니까 요거 4개 기억해 두기로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따옴표 안에 보니까 자, 출력해야 될 게 %d 포맷으로 출력할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공백 하나 출력해야 될 게 있고, %f 포맷으로 출력할 게 있다. 그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인자들에서 차례대로 짝을 짓습니다. 넘버가 %d 포맷으로, grade가 %f 포맷으로 순서대로 짝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출력할 값이 2개니까 필요한 포맷이 2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넘버 값이 23이라고 가정해서 여기 출력된 값이 23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는 공백 그대로 출력해서 공백, 그 다음에 그레이드가 3.99라고 가정해서 실수 포맷으로 출력하니까 3.99. 자,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번에는 자, 여기 보면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출력하기로 했는데 %f 포맷으로 뒤에 있는 값을 짝을 지워서 출력하고 그 다음 n 줄바꿔라고 주문을 했는데 %f는 실수 형식이고 뒤에 있는 sum은 우리가 이전에 int로 선언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sum 이렇게 되면 이놈은 sum은 실제는 정수형 변수고요. 출력 포맷은 실수 형식으로 주면 짝이 안 맞다. 그죠? 그러면 컴파일러가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포맷과 앞쪽에 있는 포맷과 출력하려고 하는 값 사이에 당연히 자료형이 일치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요거 %f고 요거는 %d 포맷으로 출력해야 되니까 %f 대신에 %d였다면 아무 문제 없이 출력이 됐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점검. 자, 1번 printf에서 변수값을 실수 형태로 출력할 때 사용하는 형식 지정자는 %f. printf를 사용해서 정수형 변수 k의 값을 출력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했어요. 자, 그러면 printf. 자, 제가 p만 쓸게요. 그리고 따옴표 안에 정수형 변수 값이니까 뭘로 출력합니까? %d 포맷으로. 자, n은 원하는 대로 집어넣어도 되고 안 집어넣어도 되고 k의 값을 %d 포맷으로 출력하겠습니다. 하고 문장을 만들었어요. 자, printf 눈에 좀 익으시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변수
x와 y에 20과 10을 각각 저장하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계산해서 변수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를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세요 해서 일단 화면에는 이런 식으로 출력하게 만들고 싶답니다. 자, 그러면 일단 x, y 변수 선언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사칙 연산의 결과를 담을 변수 또 다른 4개가 필요하다. 그죠? 자, 필요하네요. 자, 그래서 총 6개의 변수를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값을 다 담아 놓은 다음에 printf로 출력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전혀 어려운 코드가 아니어 보여요. 우리 수업을 잘 따라왔다면 사실은 만들어진 코드 보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키보드 앞에 앉아서 이 코드를 완성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이 코드가 내 힘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더 반복하고 복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챕터에서 소개하는 코드들은 그 챕터를 공부하는 동안의 연습량으로 충분히 스스로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정표를 삼으면서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이정표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코드 완성시켜 볼까요? 자, 코드 읽어봅니다. shop include 말할 것 없이 뒤에 있는 header file을 복사해서 이 자리에 끼워 넣겠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출력해야 되니까 printf를 사용해야 되니까 stdio.h를 include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함수로 다 커버될 만한 작은 문제다. 그죠? 그러니까 main이란 이름의 함수가 존재해야겠고요. 아주 정상적이라면 return 제로로 끝날 거니까 일단 int 붙일 거고요. 넘겨받는 파라미터는 일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void 내지는 비워두면 되고요. 자,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닫았고요. 그 다음 변수가 일단 x 있어야 되고 y 있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10, 20을 각각 담아야 되니까 20, 10을 각각 담아야 되니까 정수형이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int x, int y 그 다음에 합, 차, 곱, 가감, 승제 결과를 담아야 되니까 또 int 변수 선언했어요. 자, 그래서 총 6개의 변수. 그래서 sum, diff, mul, div 이렇게 이름을 정했네요. 자, 말씀드리지만 이런 변수 선언문은 지금은 위에 올라와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x가 사용되기 전 시점에만 선언되면 되고요. 이 sum이라는 변수 사용되기 전 시점에만 선언되면 되니까 이런 경우는 뭐 짧은 코드이기도 하고 금방 코드가 한눈에 확 보이니까 변수 선언을 위에 한꺼번에 모아두는 게 조금 더 코드 읽기가 쉬워졌다. 그죠? 자, 그러고 나서 6개 공간 잡아놓고 나서 x에다가는 20을 담고 y에다가는 10을 담고 sum에다가는 x 더하기 y 한 덧셈 결과를 담고 diff에는 뺄셈의 결과를 담고 자, 그러면 여기가 20 더하기 10이니까 sum은 30이 됐겠고요. 그 다음 20 빼기 10 했으니까 diff는 10이 됐겠고요. 그 다음 20 곱하기 10이니까 200이 됐겠고요. 그 다음 20 나누기 10 했으니까 2가 됐겠다. 그죠? 그래서 4개의 변수의 값이 쪼르르륵 다 저장이 된 상태고요. 이제 printf로 이 4개 값을 출력했어요. 그런데 일단 이 4개 printf는 화면에 일단 출력되는 거 보고 이야기할까요? 자, 두 수의 합 그대로 출력하고 나서 %d 포맷으로 누구를 sum을 자, sum은 30 출력하고 \n이니까 그 다음 줄에 커서가 내려갔고요. 또 두 수의 차 공백, 두 수의 차
공백 %D로 누구를? diff를. 자, 그래서 10. 또 줄 바꿨고요. 백슬래시 n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수의 곱. 그래서 누구를? 뭐를. 자, 그래서 200. 그 다음 두 수의 목. 자, 두 수의 목. 그 다음에 누구를? div를 %D 포맷으로. 자, 그래서 2. 그리고 백슬래시 n이니까 커서는 다섯 번째 줄에서 껌뻑이고 있겠다.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정상적으로 return 0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코드를 완성할 수 있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가능하면 코드 작성할 때 빈줄 내지는 들여쓰기 잘 하시는 게 눈으로 보기 미관상 좋다는 뜻이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데 코드의 기능을 이해하는데도 훨씬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였다. 그죠? 변수 선언 사이에 공백 예쁘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 초기값 주고 그 다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출력하고 그래서 사이사이에 공백을 집어넣게 되면서 코드 읽기가 훨씬 좋아졌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printf 4개는 따로따로 출력했지만 이 4개를 합체시켜 가지고 하나의 printf 안에 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요구한 결과는 이런 식이었으니까 이렇게 4개의 printf로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scanf, 입력하는 거. 자, 그런데 printf보다 조금 더 섬세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scanf. 아마도 여러분들이 초보인 동안에는 scanf에서 한 번쯤은 누구 때문에 오류를 만드느냐면 요놈 때문에 ampersand라는 요놈 때문에 우리 키보드에서 찾으셨나요? 자, 7번 위에 ampersand 있다. 그죠? 저놈 때문에 저걸 안 붙여가지고 코드 값이 엉망진창, 결과 값이 엉망진창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잊어버리지 말고 꼭 붙여야 됩니다. 우리 왜냐하면 printf에서는 예를 들어서 x 값을 출력하자고 할 때 printf에 괄호 열고 따옴표 안에 %D 포맷으로 출력하자 누구를? x를. 이렇게 문장을 꾸몄잖아요. 그래서 x가 가지고 있는 값을 %D 포맷으로 출력하겠다 이랬을 때는 x 앞에 ampersand가 없었어요. 그런데 scanf에서는 x라는 변수에 %D 포맷으로 읽은 값을 저장하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입력받은 값을 %D 포맷으로 입력받은 값을 x라는 변수에 저장하세요. 이런 문장이 되는 거니까 x의 위치를 가르쳐 줘야 돼요. scanf한테. 그래서 위치라는 거, 실제 메모리상의 주소, 그 주소를 우리가 표기할 때 ampersand라는 기호를 쓰거든요. 자, 이놈은 나중에 포인터 할 때 아주 무섭게 또 한 번 더 다가올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scanf로 뭔가를 입력받을 때 입력받아서 저장할 변수의 주소를 scanf에 알려줘야 되니까 변수 이름 앞에 ampersand를 붙이더라. 왜냐하면 x의 주소를 scanf한테 넘겨줘야지 지가 키보드로부터 읽어 드린 값을 메모리의 그 주소에 저장하니까 내가 요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ampersand 붙더라. 요거 한 번 더 눈여겨보고요. 자, 그래서 printf에 맞먹는 놈이 scanf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C로 코딩할 때 scanf, printf만 있으면 큰 부족함이 없어요. 큰 부족함 없이 입출력은 다 커버되더라. 요까지 동의했고요. 자, 그러면 scanf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수 이름 앞에 ampersand를 붙였잖아요. 그 이유는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저장할 위치를 scanf에 알려줘야 되니까 위치, 주소라는 거에 해당하는 그 연산자
연산자가 아니고 기호가 주소 연산자입니다. ampersand. 자, 그래서 ampersand를 붙이더라 이런 이야기고요. 자, 형식 지정자 우리 printf에서도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자,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d 정수, %f 플로트형의 실수, %lf 더블형의 실수. 요 두 개가 둘 다 실수를 해결하는 형식 지정자인데요. 플로트가 있고 더블이 있어요. 요거가 더블이 그 유효 숫자가 더 많은 자릿수를 핸들링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정교한 숫자를 다루고 싶으면 LF 포맷 쓰시면 되는 겁니다. 문자는 %C, 문자열은 %S. 자, 형식 지정자는 printf나 scanf나 같은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자리에 변수 이름 앞에 ampersand를 붙이더라. 자, ampersand를 붙이더라. 그런데 여기에는 안 붙어 있습니다. 변수 이름 앞에 실수입니까? 아닙니다. 안 붙여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scanf 읽어보면 %d 포맷으로 키보드로부터 읽어드린 값을 i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하라. 그러니까 ampersand가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자, 그 다음 %f 포맷으로 읽어드린 값을 f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하라. 그 다음 %lf 포맷으로 읽어드린 값을 d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하라. 마찬가지로 %c 포맷으로 읽어드린 값을 scanf 입력한 값을 ch 변수에다가 저장하라. 그래서 변수 앞에 ampersand를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왜 이 다섯 번째 놈은 붙이면 안 되느냐? 자, 슬쩍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문자열을 취급하려면 문자가 여러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문자의 배열을 사용하는데 아직 우리 배열이라는 개념은 안 배웠으니까 일단은 문자열 %s 포맷으로 입력받을 때는 여기에 S 내지는 S의 0의 주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표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자니까 번거로워서 우리가 통상 S 이렇게 버리면 밑에나 위에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밑에처럼 길게 표현하는 게 불편해서 통상 우리가 S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예 ampersand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S 앞에 ampersand 붙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배열 배울 때까지 요 얘기는 좀 접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s 포맷으로 처리될 때는 여기 S 요렇게만 적어주면 되더라. 요 이름 요렇게만 적어주면 된다. 요까지만 기억하고 있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실수 입력 시 주의할 점 한번 읽어볼까요? 자, float로 선언했으면 %f 포맷 사용하고요. 더블로 선언했으면 %lf로 형식 지정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float보다는 더블이 훨씬 더 정교한 유효 숫자를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긴 바이트에 저장되는 실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 4.2, 4.35 이렇게 소수점이야 몇 자리 없다 그죠? 그런 값들을 취급하면 float 충분히 감당이 되겠지만 3.14159 유효 숫자 제법 많잖아요. 그거를 핸들링하고 싶으면 float보다는 더블이 더 정교하게 계산이 되겠죠. 유효 숫자를 더 많이 달고 계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외울까요? float는 %f 포맷, 더블은 %lf 포맷. 자, 짝이 지워진다, 그죠? 자, 한 번만 더 정리합니다. 문자는 %C, 문자열은 %S,
정수는 %d, 플로트는 %f, 더블은 %lf. 자, 일단 요 정도. 요거 말고도 더 있어요. 자, 요 정도.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d, %f 포맷이 나란히 두 개가 제시가 됐죠. 그러면 차례대로 짝을 짓습니다. 요 자리에, 요 자리에. 요 놈이 앞에 포맷에 짝 지워지고요.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포맷에 차례대로 짝 지워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 scanf라는 문장이 실행이 되면서 커서가 여기서 기다립니다. scanf는 입력 받으라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커서가 기다리고 있을 때 제가 23 공백 3.99 하고 엔터를 쳤다고 가정할까요? 그러면 %d 포맷으로 읽었어요. 공백이 요 사이에 하나가 들어가건 공백이 두 개가 들어가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두 개 덩어리의 숫자가 구분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통상 우리가 편집할 때 숫자, 공백, 숫자 이런 패턴으로 입력하니까 공백의 개수는 일단은 상관없다. 정리가 되셨죠? 자, 그래서 어쨌든 공백을 기준으로 자르고 보면 앞에 덩어리는 데시멀로 해석하면 23 입력한 거니까 그 23을 넘버라는 변수에, 그러면 메모리상에 넘버라는 변수 공간에 23이 예쁘게 입력된 값이 저장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f 포맷으로 해석하면 3.99라는 것을 실수로 해석해서 그걸 어디다가 저장한다고요? grade라는 변수에. grade라는 변수 공간에 얼마? 3.99. 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scanf는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변수에 입력 받아내는 함수죠. 자, 입력받을 때는 scanf, 이놈을 모니터에 출력할 때는 printf. 이게 scanf, 이쪽이 printf. 자, 어렵지 않다, 그죠? 그래서 내가 C로 코딩할 때 입출력을 해결해야지. 그럴 때는 일단 scanf, printf 써야지. 확인했습니다. 자, scanf를 사용해서 실수값을 받아서 더블형 변수 value에 저장하는 문장을 작성해 보라 했어요. 자, scanf 괄호 열고 따옴표 안에, 자, 더블이니까 % 아까 뭐였습니까? f 대신에 l, f, 그 다음에 따옴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변수 누구? value 대신에 value 앞에 뭐 붙여야 된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ampersand 붙여야 된다. 그죠? 자, ampersand 붙이고 이렇게 세미콜론 찍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니터에 제가 예를 들어서 커서가 기다릴 때 120, 12.3 하고 엔터를 쳐볼까요? 그럼 요 12.3이라는 놈을 LF 포맷으로 해석해서 어디다가 담는다고요? value라는 변수에다가 담습니다. 그러면 메모리에 어딘가에 공간이 잡혀 있는 value 변수에 내가 입력한 12.3이라는 값이 예쁘게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함수 scanf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덧셈 프로그램 2 만들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초록색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부분이라는 뜻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초록색으로 색깔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시오 하고 나오면 제가 10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시오 출력된 상태에서 제가 20을 입력하고 나면 다시 두 수의 합은 30이라고 출력하는 겁니다. 자, 초록색은 scanf로 입력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검정색 글자들은 printf로 출력해야 될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수를 입력받아서 입력받는 값이 뭐든 상관없이 그 두 수의 합을 계산해서 출력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질까요? 자, 코드 완성해 보겠습니다. 넘어가. 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두 개의 정수의 합을 계산해서 출력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입력받고 출력해야 되니까 scanf, printf 쓸 거거든요. 그래서 shop include에 stdio.h 했고요. 특별히 긴 코드가 아니니까 메인 함수 하나만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자, int return 0 할 거니까요. 자, 이름은 main, 넘겨받는 값은 없이. 자, 일단 두 개를 입력받아야 되고 그놈의 합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세 개 모두 int 타입, 정수 타입으로 선언했고요. 화면에 출력하기를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시오 하고 나서 출력하고 그 다음에 scanf로 정수 포맷으로 자, x에다가 여기 앰퍼센드 꼭 붙여야 됩니다. 그죠? 이번에는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시오 출력할 거고요. 그리고 커서가 기다릴 때 scanf로 %d 포맷으로 읽어서 y 변수에다가 담습니다. 그러면 요까지 끝내고 나면 x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 뭔지는 모르겠지만 담겨 있고요. y 변수에도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쁘게 차 있다 그죠? 값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x와 y를 더해서 그 결과를 sum에 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 값의 합이 sum이라는 변수에 예쁘게 담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sum은 사용자가 입력한 두 개 값이 뭐든 상관없이 그 값의 합이 sum 변수에 담겨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출력하기를 두 수의 합, 그러고 나서 여기 %d 포맷으로 어떤 값을 출력한다고요? sum 값을 여기에 맞춰서 출력하면 화면에 예쁜 결과 나오겠죠. 자, 이까지 여전히 우리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문제 해결하고 있죠. 자, 두 개의 정수 입력받아서 그놈의 합 출력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stdio.h include 한 거 보니까 scanf 내지는 printf 쓸 거다. 그죠? 자, 이제 더 이상 이거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자, y salary, m salary. 자, 두 개의 정수 변수 선언했고요. 자, 출력하기를 연봉, 단위 만원 공백. 자, 여기까지 고스란히 출력했고요. 그 다음에 scanf로 정수 포맷으로 읽은 값을 y salary에다가 담아라 했어요. 그러면 y salary라는 공간에 여기서 입력받은 5천, 여기에 5천만 원이라는 의미의 5천 입력받아서 저장이 됐고요. 자, 잊어버리지 말 것은 변수의 앞에 앰퍼센드 붙여서 해당 주소 가르쳐 줘야지 입력받은 값을 그 위치에다가 밀어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scanf에서는 앰퍼센드 붙이더라 기억했고요. 자, 이제 y salary에는 5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y salary를 12로 나눌 겁니다. 10으로 나눈 값. 자, 나눈 값이 m salary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5천을 12로 나눠서 416이 m salary에, 자, m salary에 예쁘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됐고요. 출력하기를 월 수령액 요까지 그대로 출력하고 %d 포맷으로 누구를 m salary를 요 포맷으로 출력하니까 416 그리고 n이니까 여기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연봉을 입력받아서 그걸 12로 나눠서 월급을 출력하라 이런 이야기다. 그죠?
자,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하더라도 그 값을 12로 나눠서 출력해 본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의 면적 계산해 볼까요? 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고요. 자, 이 부분 그대로 똑같이 굴러가고 있죠. 자, 일단 원의 면적 파이가 들어가야 되는 계산이니까 정수로 핸들링해서는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float 잡았어요. 물론 더블 선언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float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reduce, 반지름 담을 공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float area, 면적 담을 공간 만들어졌고요. 자, 변수 선언하고 나면 이 공간 안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는 don't care다. 그죠? 그 다음 화면에 반지름 출력합니다. 반지름 출력했고요. 입력 받습니다. %F 포맷으로 받은 걸 어디에다가 radius에다가 담겠습니다. 입력받은 이 값을 어디에다가 radius에다가 담았으니까 요놈이 10.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area는 pi r 제곱이다. 그죠? 3.14 곱하기 radius 곱하기 radius니까 314가 됐겠다. 그죠? 3.2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요. 자, 그래서 area에 314가 저장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 area는 float 변수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314.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출력하기를 원의 면적, 여기까지 원의 면적, 그 다음에 %F 포맷으로 누구를 area를 출력하면 314.000000 제가 특별히 변경을 안 하면 %F 포맷으로 출력하게 되니까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 000000 붙어서 출력된다는 거 일단 캐치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n 줄 바꿔서 여기까지. 자, 반지름 입력받아서 그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면적 출력했습니다. 이것도 그닥 어려운 코드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여기 결과부터 보시면 환율을 입력받고 그 다음에 원화를 입력받으면 이 원화에 해당하는 달러를 출력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2개 받고 이 2개를 이용해서 이 원화에 해당되는 금액을 달러로 바꾸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요걸 계산하려면 환율이라는 게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2개를 입력받아서 달러를 계산해서 출력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입출력을 할 거니까 shop include stdio.h 했고요. 함수는 main 함수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큰 틀은 완벽하게 우리 해석했고요. 자, 요 안에 있는 내용을 볼까요? 자, rate, 환율을 위해서 rate라는 변수 공간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US 달러 저장하기 위한 공간 잡았고요. 그 다음에 KRW 원화 저장할 공간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4개의 공간, 메모리의 공간이 잡혀 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이쪽에 좀 지울까요? 출력하기를 환율 공백, 그러고 나서 입력 받아야죠. 입력 받는데 LF 포맷으로 입력받은 값을 rate에다가 담아라. 자, 1060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여기서 엔터 눌렀겠죠? 자, 요 값을 LF 포맷으로 입력 받으랍니다. 아, 나는 점도 안 붙이고 그냥 1060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1060.0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값을 1060.0으로 해석해서 어디다가 담으라고요?
rate에다가 담으라고 명령을 했고요. 1060.0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출력 printf로 원화 공백, 원화 공백. 여기서 또 입력받기를 원하는 정수 포맷으로 읽으라고 했네요. 자, 정수 포맷으로 읽어서 KRW 변수에다가 담아라. 자, 제가 입력한 거를 정수로 해석해서 요값 둘넷 6개니까 100만 원이다. 그죠? 100만 원이라는 요 100만이라는 이 수치를 어디다가 KRW 여기다가 100만. 자, 동그라미가 6개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KRW를 100만을 요거 1060으로 1060.0으로 나누기 계산해서 여기에 USD에 담았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에 값이 이렇게 나왔죠. 자, 1100 나누기 100만, 100이 아니고요. 100만 나누기 1060.0으로 나눴습니다. 그 계산한 결과를 USD에 담았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여기다가 아이고 여기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여기 100만은 KRW에 여기에 KRW에 담으라 그랬죠. 여기 그러니까 100만이 이 자리에 담기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만 나누기 1060.0 한 결과가 여기 US 달러 이 자리에 담기게 될 겁니다. 그죠? 자, 담기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출력하기를 원화, 자, 원화, 그 다음에 %D1 100만원, 요 %D로 찍을 값은 KRW에 100만원, 그 다음에 콜론 그대로 출력하고 %LF 요거는 두 번째 거. 요 자리에 이렇게 출력해야 되죠. USD 달러를 %LF 포맷으로 소수점 달고 있는 실수 포맷으로 출력하니까 문제 없이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코드를 직접 편집해서 실행시키면서 이 값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입력해도 된다. 그죠? 환율도 다르게, 원화도 다르게 바꿔도 예쁘게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자, 그래서 여전히 크게 다를 바 없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각형의 둘레와 면적. 자, 그래서 여전히 입출력할 거니까 stdio.h include 했고요. 메인 함수 하나만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예쁘게 읽어줬고요. 자, 가로, 세로, 면적, 페리미터 둘레를 위해서 변수 4개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이 4개 변수에다가 값을 자 계산해 볼까요? W는 10.0 우리 더블 변수 소수점이 달려있는 숫자 처리하기로 더블형으로 선언했잖아요. 자, W에는 10.0 H에는 5.0 값을 저장했고요. 에리어 사각형의 면적이니까 가로, 세로, 너비, 높이 곱하면 면적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둘레, perimeter는 가로 더하기 세로를 2개가 더 있다. 그죠? 자, 그래서 2 곱하기 W 더하기 H. 여기 있는 괄호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괄호 먼저 계산해서 요거 길이 더한 다음에 그거를 2배 하라 이런 의도가 되는 겁니다. 괄호가 빠지게 되면 곱하기 먼저 계산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랑 달라진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식 만들어서 10, 요게 10이고 여기가 5일 때의 면적과 둘레 계산했고요. 자, 그러면 출력하기를 사각형의 너비, 그 다음에 LF 포맷으로 출력을 합니다. 어느 값을? 에리어 값을. 자, 에리어는 50점, 아까 소수점 6자리까지 출력하더라. 그죠?
50.000000. 그 다음에 사각형의 둘레, 백슬래시 n 때문에 밑에 줄에 내려가 있죠? 사각형의 둘레. 자, 그러고 나서 %LF 포맷으로 누구를? 페리미터를. 자, 그래서 30.0000 됐나요? 자, 사각형의 면적과 둘레 계산했습니다. 자, 도전 문제. 한 번의 프린트F로, 프린트F 한 번만 사용해서 페리미터와 에리어 값을 동시에 출력하도록 자 만들어 볼까요? 자, 프린트 F %LF 쉼표 찍을까요? %LF 백슬래시 n 붙일까요? 다음표 닫고요. 차례대로 자, perimeter 자, 길어서 P만 씁니다. area A 자, 이렇게 되면 P를 LF 포맷으로 A를 LF 포맷으로 자, 어렵지 않다. 그죠? 자, 요 중간중간에 perimeter는 요 앞에 area는 요런 자세한 메시지 출력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러 줄에 흩어져 있던 printf를 하나의 printf로 합체해보라 이런 이야기였고요. 자, 변수들을 한 줄에 모두 선언해보자 했으니까 뭐 이건 어렵지 않다. 그죠? 아까 더블로 선언했으니까 더블에 변수 4개를 차례대로 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4개를 동시에 던져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초기값이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얼마 5.0 이 자리에 10.0 이런 식으로 값을 줘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W와 H 값을 사용자로부터 받도록 그러면 scanf 해야 된다. 그죠? 자, 입력 받아볼까요? scanf 둘 다 실수형 %LF 포맷으로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요. %LF 포맷으로 자, 이렇게 하고 변수 이름 앞에 perimeter 앞에 ampersand 그 다음에 area 앞에 ampersand 붙이고 이렇게 닫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입력받은 값을 P에 두 번째 입력받은 값을 A에 차례대로 찔러 넣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유의하실 것은 제가 이 입력받는 시점에서 이 형식 그대로 따라줘야 됩니다. 숫자 실수, 공백 실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3.5 그 다음에 공백 요게 공백 그대로 맞춰서 여기에 7.7 하고 엔터 칠 겁니다. 그래야 이 포맷 그대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5는 P에 7.7은 A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유의하실 것은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공백 대신에 쉼표를 집어넣었다고 가정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도 공백 대신에 쉼표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 다운표 안에는 고스란히 동일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scanf를 처리하실 때 이 다운표 안에 포맷과 포맷 사이에는 우리가 통상 공백을 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공백이면 나도 공백으로 입력해야 되고요. 쉼표면 나도 쉼표로 입력해야 된다. 자, 이게 안 맞아서 scanf에서 값이 엉망으로 입력이 되면서 결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경험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유의하셔서 입력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3장이 끝이 났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프로그램 만들 수 있고
입출력할 수 있고 변수 선언해서 계산도 할 수 있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자 가지고 계산도 할 수 있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확장을 하면 예를 들어서 실린더에 뭐라 그러죠? 부피 계산하기, 즉 육면체의 부피 계산하기, 그 다음에 구의 부피 계산하기, 이런 문제를 확장할 수 있겠죠. 그죠? 변수가 더 필요하고요. 계산 조금만 더 하면 이 구조 흐트리지 않고 그대로 끌고 나갈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책에서 소개하는 예제 다 파악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내가 이렇게 바꿔보고 이렇게 추가해 가면서 실력을 쌓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장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진도가 빠른가요? 자, 그런데 우리 어쩔 수 없이 책이 담긴 내용이 많아서 우리 조금 빨리 가야 된다. 그죠? 자, 책도 좀 두껍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3장, 2주차에 3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